여러. 현재 지구의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아는 사람? 지구의 반지름이요? 얼마입니까? 그거 했었잖아요 우리. 네? 그거 했었잖아요. 네, 구했었어요. 약 6,400, 누구야? 저요. 6,400km야. 이 지구의 현재 반지름, 현재 지구의 반지름을 R0라고 놓고 들어갈게요. R0? 책에서 R0로 놓고 하고 있어요. 자, 이 지구가 이렇게 현재 지름, 반지름을 갖게 되기 전에는 아주 오래전 지구가 탄생할 때 약 46억 년 전으로 추정합니다. 약 46억 년 전. 우리 우주의 역사는 약 137억 년입니다. 그지? 137억 년인데 지구가 탄생한 건 이제 태양계가 먼저 형성이 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지구가 탄생을 하죠. 우리 성운설 배웠지? 태양계가 형성되는 성운설 배웠잖아. 성운설 안에서 이제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을 볼 거예요. 그 성운설 안에서 우리가 태양이 먼저 이렇게 커다랗게 만들어지고 주변을 돌고 있던 아주 작은 미행성들이 원시행성이 되고 원시행성들이 식어서 현재와 같은 행성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배웠어요. 그 원시행성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금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아주 오래전에 지구는 0.1R0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현재 반지름의 10분의 1에 불과했다는 뜻입니다. 이게요. 이거 했겠죠? 지구, 옛날 지구야. 옛날 지구는 태양이 이렇게 있고 여기 주변을 돌고 있는 수많은 미행성들 중에 그냥 하나였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미행성 중에. 근데 수많은 그 행성들이, 미행성들이 막 이렇게 자기 궤도를 가지고 돌 때 얘는 좀 빨리 가고 얘는 늦게 간다면 둘이 충돌하죠. 또 뒤에 있는 게 와서 충돌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뭐가 발생될 수 있는 조건이었다? 충돌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었어요. 그때 그 행성들을 우리는 미행성이라고 합니다. 미행성. 그래서 0.1R0였던 요 녀석이 또 다른 미행성과 충돌합니다. 뭐 충돌은 같은 방향이니까 뭐 이렇게 충돌하거나 이렇게 하겠죠? 충돌합니다. 미행성과 미행성. 현재 이 미행성은 0.1R0짜리예요. 근데 미행성은 이 두 미행성은 성운설에 의한다면 그냥 아주 고밀도의 먼지와 얼음 덩어리들이 뭉쳐있는 게 성운이잖아. 아주 고밀도로 뭉쳐져 있는 상태, 아직 행성으로 식지 않은 상태. 그 식지 않은 상태의 미행성들끼리 충돌하는 거야. 그러면 암석과 암석이라면 빵! 될 거 아니야? 근데 아직 덜 암은 고밀도의 어떤 성운 상태에서의 충돌이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야? 둘이 합체됩니다. 퓨전이야. 퓨전 알아? 그만해. 합쳐집니다. 합쳐지고 여기서 합쳐집니다. 합쳐지기 때문에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 거야? R0까지, 1R0까지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미행성들이 충돌됨으로 해서 점점 커져가는 모습을 상상하면 돼요. 근데 봐봐, 미행성과 미행성이 충돌한다는 건 엄청난 에너지와 에너지의 충돌이죠. 그러면 굉장히 큰 열이 발생됩니다. 충돌할 때마다 굉장히 커다란 열이 발생돼. 그리고 또한 그 내부에서는 우라늄이나 또는 어떤 방사성 원소인 칼륨 같은 것들이 붕괴되면서 내부에서도 열을 발생시켜요. 내부에서도 열을 발생시키고 충돌 때문에도 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온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로 계속 충돌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는 암석이 있을 수가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암석들이 녹아있는 걸 우리는 세 글자로 이렇게 마그마. 마그마. 와, 맞췄어. 마그마. 그래서 얘가 어디까지 자라냐? 0.5R까지. 0.5R0까지 자라났을 때 이때 당시에 요 녀석은 엄청 크네. 요 녀석은 엄청나게 뜨거운 온도 때문에 전부 다 마그마 상태, 마그마 바다라고 말해요. 마그마 바다 상태로 다 암석들이 녹아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상상할 수 있겠죠? 아, 그게 처음에 지구의 모습이었구나 라고 상상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충돌을 거듭하면서 0.6R 정도. 0.6R,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0.6R0 정도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봐봐. 이 마그마 바다라는 건 지구 전체가 다
액체 상태로 지구 전체가 액체 상태로 이렇게 막 혼재해 있다는 뜻이죠. 혼재해 있는데 자 이때 0.6R 정도 되었을 때 거의 대부분의 미행성들이 충돌해서 더 이상 예전처럼 잦은 충돌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잦은 충돌이 벌어지지 않으면 내부에서 어떤 원자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내부에서 핵분열에 의한 내부열 제외하고는 외부에서 충돌에 의한 열은 많이 없어지는 얘기예요. 그럼 예전만큼 온도가 뜨거울 수가 없겠죠. 점점 식어가는 과정 중에 어떤 일이 발생되냐? 무거운 것들은 점점 가라앉죠? 네. 가벼운 건 뜨죠? 네. 그럼 어디가 가라앉는 중심이냐? 이 행성을 따지면 가운데죠. 센터. 이 물질의 가운데가 가장 밀도가 크기 때문에 가장 중력값이 커요. 그래서 모든 물질 중에 무거운 것들이 밑으로 가라앉고 가벼운 것들은 위로 뜹니다. 그래서 뭐와 뭐가 분리되기 시작해? 안쪽의 핵 부분과 바깥쪽 멘틀 부분이 분리가 됩니다. 이걸 핵과 멘틀의 분리라고 합니다. 핵 부분과 바깥의 멘틀 부분이 분리가 일어나는 뜻이에요. 자, 핵과 멘틀의 분리가 왜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뜻입니다. 핵과 멘틀이 분리가 일어난다. 그럼 핵은 무거운 물질로 되어 있겠죠? 실제로 우리 배웠어요. 핵은 무슨 물질? 철이나 니켈과 같은 금속성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왜 핵 같은 경우는 철과 니켈이 액체 상태로, 뜨거워서 액체 상태로 아직 남아있어요. 근데 그 안쪽은 더 고압으로 누르고 있기 때문에 고체 상태의 니켈과 철이 그 안쪽에 내핵을 이루고 있습니다. 외핵과 내핵을 무거운 물질들이 이렇게 이루고 있고요. 바깥쪽에 멘틀 같은 경우는 조금 가벼운 물질이죠. 바깥쪽으로 뜨게 됩니다. 그리고 더 가벼운 게 그 위에 떠있죠. 그걸 뭐라고 해요? 멘틀 위에 떠있는 이걸 뭐라고 해? 이걸 지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게로 따진다면 외핵, 내핵, 핵 쪽이 더 무겁고요. 내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어 지금. 그리고 가벼운 것들이 점점 위쪽으로 떠가는 모습을 상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지구와 같은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점점 식으면서 원시 지각이 형성이 되고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충분히 식어가지고 드디어 충분히 식어서 온도가 충분히 식어가지고 뭐가 형성될 수 있는 거? 액체 상태의 물이 형성될 수 있는 온도까지 떨어지겠죠. 그지? 얼어도 안 돼. 그지? 그 물이 얼어버려도 생명체가 탄생할 수 없죠. 그지? 그래서 지구보다 더 멀리 있는 행성들도 얼음 상태로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화성도 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다 얼어있죠. 어디? 땅에. 위와 아래, 극관에 더 얼어있죠? 그지? 그래서 생명체가 탄생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정도 온도까지 떨어져서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조건까지 만들어지는 게 지구의 탄생 과정입니다. 전체 흐름만 좀 이해해주세요. 아, 미행성들이 충돌해서 겁나 뜨겁다가 점점 식으면서 무거운 게 안으로 가라앉고 가벼운 게 위로 떴구나. 현재와 같은 모습을 점점 커지면서 충돌해서 점점 커지면서 0.1R0부터 현재의 1R0까지 점차 성장하는 과정들로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밀도니 뭐니 이런 것들 정리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 생각해볼 문제는 지구가 형성될 때 지각이 먼저 형성됐을까? 바다가 먼저 형성됐을까? 너무 당연한 질문이지만 그죠? 지각이 먼저 형성되죠? 지각이 먼저 굳어서 형성이 되고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들이 뜨거워서 공기 중에 수증기 상태로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이 식으면서 액체화되는 거지. 그래서 물이 되어서 비로 내린 것들이 바다를 이루면서 그래서 지각이 먼저 형성이 되고 나중에 바다가 만들어졌다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형성된 지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권들,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이런 네 가지 권들을 합쳐서 시스템화되어 있다 해서 지구계라고 불러줍니다. 정리하면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이 네 개가 서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자, 서로 영향을 주는 것들은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 현상적으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표가 어디 정리되어 있냐면 서로의 지구계들 간의 상호관들 간의 상호작용인데 그 상호작용이 한 장 넘기면 110조. 110조 맨 밑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상호작용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는지만 좀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이 직권이 직권이 수권에게 영향을 주는 거 한번 찾아봐요. 직권이 수권에게 영향을 주는 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쓰나미 발생. 쓰나미. 와. 쓰나미에 대한 걸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요. 쓰나미. 원함수. 쓰나미가 뭐냐면 여러분들 해운대 봤어요? 해운대? 네. 네. 해운대 보면은 막 엄청난 파도가 밀려와서 그 우산 시대를 덮치죠. 그게 쓰나미라고 하는데 이 쓰나미라는 거 왜 발생하냐면 해운대 본 사람은 잘 알겠다. 바닷속 깊은 곳에서 지진이라 지진. 엄청난 지진 때문에 지진의 파동이 지진의 파동이 물한테 전달되는 거죠. 물에 전달되면 그 물이 엄청난 파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 파도를 만들어서 엄청난 10m 이상의 파도가 도시를 덮치는 거죠. 10m면 내 키보다 좀 크죠. 그러니까 되게 위험해요.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차이 안 나요. 한 5배? 그래서 쓰나미가 여러분 직권이 수권에게 영향 주는 건데 쓰나미가 그냥 여러분들 혹시 쓰나미가 그냥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죠? 그죠? 쓰나미를 잘못 오해하면 기권이 수권에게 영향을 주는 거로 잘못 판단할 수 있다고요. 기권이 수권에게 영향을 주는 건 그냥 단순한 파도, 그죠? 단순한 표층 해류 이런 것들이 이제 주는 것들이고 직권이 수권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 정리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읽어보면 여러분들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쓰나미는 아예 모르는 사람들 모르니까 얘기 해봤고요. 생물권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권들이 어떻게 진화되는지도 여러분들 뭐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것만 이해합시다. 직권 같은 경우 지각이죠. 근데 이 직권 같은 경우는 어디에 떠 있어요? 맞죠? 지각은 어디 위에 떠 있는 거야? 멘틀 위에 떠 있죠. 왜? 멘틀이 지각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멘틀이라는 액체 성분 위에 지각이라는 고체 성분이 떠 있는 거야. 마치 물 위에 나무 토막이 떠 있는 것처럼. 그지? 근데 물이 회전하면 나무 토막도 같이 움직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각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대륙 이동선. 왜 이동합니까? 멘틀이 운동하니까. 그래서 멘틀이 운동함에 따라서 대륙이 이동하면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대륙과 없어지는 대륙들. 그게 직권의 변화, 직권의 진화라고 써져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 옛날에 배웠어요.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죠? 왜 그래? 쌤 배터리 없대요. 자, 그런 내용들 정리 좀 해주세요. 금방 갈게. 그 다음에 수권은 아까도 말했죠. 수권은 점차 지각이 식으면서 수증기들이 연결해서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는 것들이 내려서 바다를 이룬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또 바닷물이 증발해서 또 비를 내리죠. 그래서 바닷물과 육지의 물들이 순환하는 과정들을 생각하면 되고요. 자, 수권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수권에서는 그림 봐봐. 육지에 비가 내려요. 육지에 비가 내려서 바다를 이룹니다. 처음에 만들어진 바다는 짰을까 안 짰을까? 안 짰어요. 안 짰어요. 왜 짜? 그냥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연결해서 내린 거죠. 완전 순수한 물이야. 그치? 짤 이유가 없습니다. 맷돌 빠져서 맞아요. 손 나오는 맷돌 그거 나 그거 진짜 믿고 있는데. 전래동화의 패단. 전래동화의 영화 읽었어요. 우리나라에 믿고 있어. 왜 소금 기둥이 된 그 누구야? 그 누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꿈을 믿지 마세요. 처음 바다는 짜지 않았어. 근데 이 바닷물이 증발해서 다시 비가 돼서 내리는데 어디 내려요? 육지에 내려요. 육지에. 그 육지에 있는 물질들 중에서 어떤 성분? 모래 성분. 나트륨 성분. 육지에 있는 성분 중에 나트륨 성분이 녹아서 바다로 유입됩니다. 그리고 바닷속에서 아직 채 안정화되지 못한 화산이 바닷속 깊은 곳으로 화산이 폭발해요. 폭발하면서 뭐 공급돼? 염소 또는 황 같은 물질이 공급됩니다.
물론 여기서 나트륨만 오는 건 아니야. 칼륨도 많이 와요. 자, 어쨌든 육지에서 온 물질과 바닷속에서 화산 폭발에 의해 나온 물질들이 합쳐지니까 우리가 원하는 짜게 만드는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NaCl이라고 하는 소금 성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점차 짜진 거죠. 짜증나고. 짜져 있어. 아무튼 짜져 있는 짜진 이유들입니다. 처음 바다는 짜지 않았는데 점차 비가 내리면서 육지의 성분들을 녹여서 내려오고 용해된다 표현해요. 용해시켜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바닷속 깊은 곳에서 화산 폭발에 의해서 또 물질이 유입돼서 둘이 결합하죠. 결합하게 돼서 만들어집니다. NA와 CL이 왜 이렇게 잘 결합했냐에 대한 이야기가 한 장, 두 장 넘겨보면은 주기율표라는 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주기율표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왜 쟤네들끼리 더 잘 결합했는지에 대한 이해를 지금 해볼 겁니다. 자, 더 중요한 거 이제 기권이에요. 기권. 기권은 생물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잠깐 볼게요. 배터리 어때요? 네. 잠깐 꺼줄래요? 전화.